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죠. 물론 편리함도 있지만 한 건물 안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갈등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문제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좀 특이해요. 오늘 권진성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진성입니다. 예. 아파트 문제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으신 걸까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그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근무하면서 온갖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경비원들의 어떤 힘든 부분들, 또 미화한 아주머니들의 힘든 부분들,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하신 지는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만 3년 정도 됩니다. 횟수로는 한 4년, 만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도 병행하고 고시 공부도 하시면서 좀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원래 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앉아서 CCTV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는 것과 가능해요. 언젠가 하루는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원래는 책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비원 씨가 경비원 해야지 책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보다가 누군가 왔어요. 입주민이 오셔가지고 제가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보던 책을 딱 덮었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무슨 공부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이러니까 그럼 책 보면 되지. 책 보시라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다행이에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아요, 경비원이 받는 게? 주로 이제 입주민들의 이제 인터폰 민원이라든지 현장 민원 이런 게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가정사와 관련된 부분, 가정사요? 층간 소음에 관한 부분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경비원을 경찰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경비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경비원들은 그냥 그걸 보고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저희들한테 많은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층간소음 지금 시청자분들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요. 네, 저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층간소음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오세요, 경비원 분에게? 보통 이제 위에서 소음을 일으키겠죠. 애들이 떠든다거나 이러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그런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는데 항상 그 시간대, 그러니까 오늘 밤 8시에 층간소음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대 근무하는 경비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냐하면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출동을 해서 그 층간소음을 야기하신 분들한테 가서 그러지 말아달라, 자제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발생하시는 분이 밑에 그 바닥, 그죠? 소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 바닥을 설치한다거나 조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하고 넘어야 할 부분들인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경비원 아이씨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들 얘기하시던가요? 그 밑에 분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걸 힘들어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민하냐 이렇게 예. 받아들이시는군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주로 하시니까 참 이건 이제 난감한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하고 막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없나요? 무슨 자전거 이런 거 훔쳐가고 좋은 자전거도 고가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비싼 거 예, 엄청 고가 비싸잖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집에 보관하는 게 맞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에 또 부착되어 있는 좋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쇠붙이 이런 그렇죠. 거. 몇십만 원씩 되는 좋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을 이제 빼가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절도에 가는 거죠. 그런 절도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수일 동안 CCTV를 검색하고 모든 자료를 다 확보를 해가 이제 지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아이스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삐용삐용 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들어오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이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차량 4대 내지 3대 정도 출동을 해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급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거를 하고 현행범으로 검거를 해서 경찰에 넘기기도 하고. 그럼 직접 그렇게 잡으신 경험이 몇 번 되는 거죠? 네, 저는 한 2-3번 됩니다. 이제 잡게 되면요, 우리 그 경비 아저씨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아요. 경찰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꼴불견이었다 한 적도 있어요. 꼴불견. 그럼요, 있죠. 있죠. 있는데 경비 아저씨들은 CCTV를 통해서 우리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사생활입니다. 그 아파트 내부 방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진 겉에서 CCTV에 의해서 촬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에는 전부 다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좀 꼴불견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좁은데. 막 예정 생각을 한다거나. CCTV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군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하시는 건지, 뭐 의식하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이제 예정 생각을 막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꼴불견이죠, 꼴불견. 눈을 감아버리고 싶으시겠어요. 아이, 참. 참 곤란했던 경험도 많으시겠어요. 저녁 늦게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시면, 집에까지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집에 못 가시고,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깨 동무해서, 우리 입주민 몇 호실에 사시는지 확인을 해서 그 사모님을 불러서 사모님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불성.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택시 운전사분은 여기까지 내려다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 구역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셔야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토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토를 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다 치워야 되죠. 아이고야. 만취하셔가지고 들어와서, 경비원들을 좀 힘들게 했던 분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걷는 소리도 층간소음. 윗집에서 쿵쿵 걷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 많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끊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층간소음의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기사로도 많이 접했는데요. 이 갑질 문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그래서 화재를 초기 진압을 했습니다. 화재가 나서 바로 이제 소화기로 바로 화재 진압을 했는데, 나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월급 받는 게 뿌듯하죠. 월급 받을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입사 대표회의 대표님이 오셨어요, 현장에. 아니, 화재가 났다는 중요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오셨는데, 오셔서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소화기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안실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런 말씀 들으면은 진짜 황당합니다.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봅니다. 입대위나 뭐 분효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권력 아닌 권력 이런 걸 이용해서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른 근무지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단지였는데 입대위 회장님께서 매주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찰을 도시는 모양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단지가 크지 않습니까? 단지가 뭐 엄청나게 큰 단지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단장처럼 경비원 하시더니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순찰을 도는 거예요. 다 차를 타고. 차를 타고요? 네, 차를 타고 딱 들어오면은 경비 아저씨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수경례하고 엥? 보안 이렇게 거수경례하면서 그 그분을 이제 이렇게 상관처럼 이렇게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거수 경례를 해달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제 뭐 해달라고 굳이 안 했다 하더라도 알아서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입대위 회장님이 무슨 뭐 군대 사단장도 아닌데 순찰을 돌고 이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들이 뭐 지금은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상황에서 갑질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것도 겪어봤다 하는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당했던 갑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비 아저씨들은 아파트에서 그 게이트 근무를 하거든요. 게이트 근무라는 게 입출입 차량을 통제하게 됩니다. 입출입 차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외부 차량이나 입주민 차량이 들어올 때 그 차량에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차단 봉도 설치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수동으로 열어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주민인지 여부, 왜 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확인한다 10초 정도, 길어봐야 15초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 중에 어떤 입주민이 있었냐면 그 10초, 15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10초, 15초를 못 기다리고 바 앞에서, 이 게이트 바 앞에서 그거 그냥 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고 듣고 나면은 너무 화가 나죠. 아직도 개선돼야 할 게 많고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너무 속상해요. 그건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극소수의 사람들, 몰지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그분들 생각에 경비원은 수위, 집사, 내가 일을 시키면 해야 될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입주민들이 욕을 먹는 거죠. 대구의 한 아파트에 붙은 호소문입니다. 4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경비원 아저씨가 해고를 앞두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호소문 옆엔 해고를 철회해달라는 주민 동의서도 붙어 있는데요. 계속 속상한 얘기 듣고 화나는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저까지도. 이제 힐링을 좀 하기 위해서 고마웠던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마우신 분들. 일은. 네. 거의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경비 아저씨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다는 건 다 아십니다. 경비 아저씨들이 이제 저기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배가 좀 고프긴 고파요. 배가 고플 때 보면은 맛있는 걸 갖다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과일도 갖다 주시고 맛있는 이제 떡도 갖다 주시고 무슨 행사가 있었다면서 그걸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가져오면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았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죠. 이런 경험들 때문에 실제로 경비원들을 보시거나 하실 때 좀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에도 차이가 좀 있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 이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도 여기 청원경찰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가장 먼저 그분들과 그 대담을 한 게 그분들입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이야기 다 듣고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경비원이 아니었으면 또 경비업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비원 인권조례와 관련된 준비하고 있고요. 경비원 인권조례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됐습니다. 경비원 일반의 인권 정지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건 이번에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조례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경비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관련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오늘 들어가는 길에 경비원분에게 한 번 더 고생 많으십니다. 이야기하고 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